최근 몇 년 사이에 방탄소년단, 블랙핑크 같은 이런 K-팝 아이돌 그룹들이 세계 시장에서 굉장히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어요. 그런데 해외 팬들은 그러면 뭐로 음악을 들을까요? 뭐 멜론, 지니 같은 국내 어플을 알지는 못할 테고 유튜브 아닐까요? 유튜브도 맞는 말씀이죠. 하지만 일단 해외에서 가장 많이 쓰는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가 있는데요. 이 서비스가 지난 2월 2일 한국에 공식 도입을 알렸습니다. 바로 그 이름도 유명한 스포티파이죠. 자, 그래서 이제 스포티파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슈들이 오갔던 지난 한 주였어요. 혹시 스님도 뉴스 보셨나요? 그럼요, 봤죠. 저도 사실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를 쓰고 있긴 하지만 다른 걸로 이제 넘어갈까 고민을 하고 있던 찰나여서 뭐 스포티파이가 뭐가 좋고 가격은 얼마고 이런 걸 좀 알아봤었죠. 아하, 많은 분들이 이제 스님과 비슷한 고민을 갖고 있는데요. 스포티파이가 스트리밍 서비스죠. 멜론, 지니, 플로우, 벅스 이런 서비스들도 스트리밍 사이트거든요. 그래서 스트리밍 서비스가 뭔지 약간 생소하실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말 그대로 음악을 듣는 거죠. 전에는 뭐 MP3 형태로 다운을 받아서 음악을 즐겼어야 했다면 이제는 그럴 필요 없이 앱이나 사이트를 통해서 음악을 자유롭게 들을 수 있는 걸 스트리밍 서비스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음악 들을 때 사실 이제 CD를 사서 음악을 듣는다. 이렇지는 않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스포티파이가 한국에 들어왔는데 스포티파이가 왜 대단한지 그리고 왜 이슈가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려고 해요. 그런데 사실 이 정도 규모의 서비스가 한국에 들어오는데 뉴스가 안 되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요? 그쵸. 디즈니 플러스만 이제 들어온다도 진짜 뉴스가 도배가 됐었는데 스포티파이는 어떻게 보면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중에서는 더 독보적인 존재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제 주위에도 이미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 스포티파이 때문에 VPN, 미국 계정으로 이제 스포티파이를 가입을 하고 이런 식으로 쓰시는 분들도 전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스포티파이는 사실 2008년부터 서비스를 시작한 굉장히 유서 깊은, 그러니까 뭐 터줏대감 같은 사이트죠. 어떻게 보면 얼마나 많은 분들이 쓰냐면 전 세계 3억 2천만 명 유저들을 보유하고 있고요. 음원은 6천만 곡 이상입니다. 그리고 플레이리스트가 무려 40억 개 이상. 그거 아, 죽을 때까지 들을 수 있는 건 맞아요? 뭐 농담으로 하는 말이긴 하지만 스포티파이에 있는 음악을 모두 들으려면 지구가 멸망하는 날까지 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스포티파이가 한국에 들어왔는데 기존 멜론, 지니, 벅스, 플로와 어떤 식으로 다른 차별점을 가지고 있는지 이걸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좋은 점부터 말해야 되나 안 좋은 점부터 말해야 되나. 일단 저는 국내 음악을 많이 듣는 편이라서 아쉬운 점이 있다면 카카오 앱 관련된 음악이 없다는 점인 것 같아요. 며칠 전에 이제 뉴스 헤드라인을 보니까 아이유, 임영웅 없는 아, 스포티파이 맞아요.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스포티파이가 들어온다고 했을 때 음원 스트리밍 업계가 난리가 났어요. 스트리밍 서비스 점유율이 있죠. 멜론이 1등이고 이제 지니가 2등이고 플로가 3등인데 이 삼국지가 깨질까봐 굉장히 노심초사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렇게 쉽게 깨질 것 같지는 않아 보이긴 하는데 음악 좀 듣는다라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미 벌써 스포티파이로 옮겨가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게 음질이 그렇게 좋다면서요. 아, 음질도 좋고 사실 제일 좋은 점은 뭐냐면 큐레이션과 플레이리스트인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음악을 들을 때 주로 쓰는 서비스가 따로 있다 보니 스포티파이는 그냥 아무 노래나 랜덤 재생해 놓고 그냥 돌린 적이 많았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나한테 어느 날 내 취향에 정말 딱 맞는 플레이리스트가 자동으로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추천을 계속 해주는데 사실 추천이라고 하면은 내가 알고 있는 풀에서 이제 나오는 게 그쵸. 많잖아요, 사실. 뭐 내가 이거 추천해줄게 해도 에이 뭐야 나 알아 이런 느낌인데 스포티파이는 진짜 모르고 들어보면은 좋아요. 네, 이런 차이가 확실하긴 확실합니다. 저 요즘에 특히 유튜브로 음악 들으시는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유튜브도 그냥 한 곡 한 곡 듣는 게 아니라 무슨 상황에 맞춘 플레이리스트를 되게 많이 들으시잖아요. 뭐 아침에 공부할 때 듣는 음악 아니면 퇴근길에 듣는 음악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스포티파이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초개인화 서비스? 개인에 맞춰서 뭔가를 디자이닝해준 서비스가 굉장한 인기를 끌 것 같긴 해요. 맞아요. 그래서 스포티파이가 이제 한국에 들어온다고 했을 때
멜론에서는 실시간 차트 폐지하고 24 히츠 이런 그쵸. 식으로 개편을 했죠. 지니도 뮤직 컬러라고 해서 이제 퍼스널 컬러를 추천해주는 식으로. 그리고 플로 같은 경우는 내 취향 믹스라는 버튼이 있는데 이거 누르면은 내가 좋아하는 순서대로 음악이 바뀌어요. 오, 좋네요. 네, 이런 식으로 질적으로는 아직 잘 모르겠지만 양적으로는 어느 정도 준비가 된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근데 사람들이 확실하게 옮겨가려면 가격적인 면을 생각 안 할 수 없잖아요. 맞아요. 스포티파이 근데 가격이 부가세를 포함했을 때는 프리미엄은 11,900원, 이제 프리미엄 듀오라고 2회선을 쓸 수 있는 거는 17,985원. 그러니까 인당 한 9,000원 꼴인 거죠. 사실 이게 좀 아쉬운 부분인데 스포티파이 같은 경우는 원래 무료 서비스거든요. 아 진짜요? 그러니까 해외에서는 광고를 들으면은 네. 음악을 그냥 무료로 들을 수 있어요. 계속 매일? 네, 근데 이게 제한은 있어요. 그러니까 광고를 들어야 되고 일단 네. 그리고 이제 플레이리스트 자기가 마음대로 짜는데 제한이 있고 네, 노래 넘기기도 제한이 있고 네. 정말 라디오처럼 쓸 수 있는 플랫폼인데 어. 한국에서는 들어올 때 무료 서비스를 뺐더라고요. 뭐지? 지금 무료 체험이 가능하긴 하잖아요. 네, 맞아요. 결제 정보를 입력하면은 무료로 3개월 이용이 가능합니다. 해외 사용 내력이 있으면 1개월만 무료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가입 내력이 없어야 이제 3개월 무료 사용이 네네.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점 참고하시고 뭐지? 약간 홍보하는 느낌인데. 그래서 이제 스포티파이를 또 다른 식으로 봐야 되는 게 제가 오프닝에 틀었던 BTS의 다이너마이트, 네. K-팝과 스포티파이 거의 찰떡 같은 관계. 손에 손잡고 벽을 넘어서 관계거든요. 네, 이게 아 요즘 애들 그런 노래 모른다고요. 어쩔 수 없는 세상이에요. 진짜 아니 얼마나 긴밀한 공조를 하고 있냐면 스포티파이가 2014년부터 K-팝 플레이리스트를 제작해서 해외 팬들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이제 스포티파이가 K-팝이 1,800억 분 이상 스트리밍 됐다고 하네요. 그리고 1억 2천만 개 이상의 K-팝 플레이리스트가 있다. 와, 대단하다. 진짜 많네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거죠, 사실. 아이유 이명웅이 빠져도 그렇게나 많다고요? 근데 이게 해외에서는 아이유 이명웅을 들을 수가 있어요. 못 국내에서만 듣는 이제 거예요? 계약이 안 돼 있는 거라서. 그래서 해외 계정으로는 아이유를 들으실 수 있었던 분들도 국내 도입 이후에 아이유 음악을 못 듣고 있다. 근데 아무튼 그래서 저는 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스포티파이가 멜론, 지니, 벅스, 플로, 네이버 바이브와 맞짱을 떠서 이기겠다라는 생각으로 들어온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에요. 왜냐면은 일단 아까 씨님이 말씀하셨지만 네. 가격도 비싸고 오히려 K-팝 기획사들이나 K-팝 아이돌들이랑 좀 더 빠르게 소통을 하면서 컨텐츠를 만들려는 이런 느낌이 아닌가. 미래를 위한 큰 그림 느낌이다. 미래를 위한 큰 그림. 네, 그렇죠. 그런데 사실 K-팝 아티스트들이 성장하는데 그리고 빌보드 차트 올라가는데 스포티파이가 엄청나게 공을 많이 세웠거든요. 해외 팬덤에서는 어떤 게 있냐면 스포티파이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아 진짜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아이돌 그룹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아티스트를 빌보드 차트에 올리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스트리밍을 해야 되는지를 아주 상세하게, 이게 한국에 들어오면서 번역이 돼서 또 국내 팬덤들한테 퍼지더라고요. 그 스포티파이 런칭한 날 트위터를 딱 봤는데 뭐 랜덤 재생 취소하는 법 이런 것들도 있더라고요. 내가 팬인 가수의 음악만 스트리밍 하겠다라는 그 의지가 돋보이는 게시물들이었어요. 하긴 그러니까 이제 방탄소년단이 스포티파이가 한국에 처음 들어온 날 이제 축하 인사를 보낸 거겠죠. SNS 채널 들어가니까 스포티파이가 드디어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딱 멋있게 말씀을 해주시던데 방탄소년단은 사실 스포티파이와 함께 정말 세계 팝스타로 날아오른 케이스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국내에 도입된 스포티파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씨님은 오늘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스포티파이로 갈아탈 마음이 생기셨나요? 뭔가 음악을 들을 때 이제는 특정 노래를 듣지 않고 그냥 플레이리스트만 듣는 입장에서는 써봄직하다라는 생각이 들긴 했어요. 그리고 지금 무료 체험 기간이라고 하니까 더 약간 오늘 집에 가자마자 깔아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스포티파이가 한국에서 막 0.1%, 1%, 2% 점유율을 가져가도 분명히 어떤 식으로든 음원 시장에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 음밥은 스포티파이에 대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희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